저에게 수학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좀 첫사랑 같은 것? 수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은 왠지 사람들이 똑똑하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심도 사실 살짝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남학생들은 남자 체육 선생님 보면 아 개꿀이다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 마음이 있었던 터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이입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 모셔봤습니다. 지난번 이제 선생님을 노형한 선생님 모셔봤었고 이번에는 이삭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고에서 체육 가르치고 있는 체육교사 이삭이라고 합니다. 체육교사지만 좀 특이한 이력이 있다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였고 수학을 워낙 좋아했어서 대학 때 이제 자연대 수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좋아했고 지금도 조금 하고 있는 이제 좀 그런 특이한 이력이 있어서 이렇게 황순이 선생님께서 초청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근무하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체육 선생님인데 뭐 이과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공부한 게 참 대단한 결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또 수학이 어떤 의미였는지, 수학이 선생님한테 뭐였길래 대학 가서 안 해도 되는 걸 이제 하게 만들었는지. 네,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답변을 하나만 원래는 준비해 왔는데 듣자마자 떠오른 답변에서 이어서 해볼게요. 일단 저에게 수학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좀 첫사랑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업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 오래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수학과에 가서 수학을 전공하고 싶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는 생각 안 해봤지만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죠, 저에게는. 근데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를 또 적나라한 이유를 하나 더 밝히자면 이제 사실 수학 공부하면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수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은 왠지 사람들이 똑똑하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심도 사실 살짝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학 학문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잖아요. 사실 뭐 천문학 같은 것도 우리가 당장 우주 가는 게 아니더라도 다 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에게도 또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전공을 하게 된 계기를 이제 간단하게 또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그 부전공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래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의미를 또 발견하신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전공 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이게 제가 애매하게 답을 뒤에 것까지 해버렸네요, 그죠? 좀 더 계기를 일단 디테일하게 밝히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까지만 해도 수학과를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들의 모두의 꿈 이제 서울대 수학과 이렇게 플래너에다가 그 학과 이름 적어놓고 공부하고 했었는데 막상 수능 딱 쳤는데 수학을 제일 망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 수능 점수가 조금 안 나와서 원래는 재수를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냥 당연히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못 가니까 아쉽다. 평소 실력보다 못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차선이죠. 제가 운동하는 것도 좋아했고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남학생들은 남자 체육 선생님 보면 아 개꿀이다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 마음이 있었던 터라 이제 마침 이제 조금 미련이 남아서 찾아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제 점수로 넣을 수 있는 이제 점수대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재수를 각오했으니까 체대 입시 원래 운동 좋아하기도 했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에 체대 입시를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게 됐고 뭐 당연히 체육교육에도 어느 정도 뜻이 있었고 대학 가서 더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얘기는 아마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체육교육과 학생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죠. 수학 공부하는 건 자유니까 대학에서 수강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수학을 공부하면 어떤 걸 배울까 너무 궁금했고 그렇게 수강을 하다 보니까 학점이 좀 찼어요. 그래서 뭐 기왕에 이렇게 수업 많이 들은 거 복수 전공까지 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복수 전공 좀 끝까지 완수를 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1년 정도 학교를 더 다니기도 했고
뭐 학점은 망했지만 어쨌든 개인의 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조금 했다 뭐 이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 좋아서 이렇게 원래 수학과도 관심이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대학에 가서 수학을 해보니까 어떤 게 많이 달랐나요? 제가 이게 사실 수학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아이들한테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뭐 제 전공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선수로 뛰던 시절과 감독으로 뛰는 어떤 경기라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운동 경기라고 치면 축구 선수로서는 사실 그냥 빨리 잘 뛰고 공 잘 차고 뭐 몸싸움 좋고 이런 자기 특기 하나 있고 경기만 잘 뛰면 이 경기가 재밌기도 하고 경기에서 승률도 높고 이런 건데, 감독으로서 어떤 축구라는 걸 보자면 그냥 이게 그냥 빠르게 뛰기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전술도 보이고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도 보이고 축구라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어떤 눈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 수학을 이제 공부하면서는 이 수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뭔가 이거를 자꾸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고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풀이의 키를 빨리 찾아서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을 푸니까 풀이의 키를 빨리 찾아서 그거를 빠른 계산 능력으로, 쉽게 말하면 피지컬이죠. 피지컬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문제 푸는 게 잘 풀리니까 재밌고 이게 또 내 재능인가 싶어갖고 나 수학 잘해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이제 수학의 길에 딱 들어왔을 때는 나 수학 못하는구나를 좀 깨닫는 이 경계가 있다. 수학 전공자들이 다 느끼는 거죠. 네, 거의. 내가 해온 건 수학이 아니었구나. 그 수학에서 산수 파트를 좀 잘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선수로 뛸 때와 감독으로서 경기를 보는 관점이 달랐다. 네, 인상적인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선수로 참여하는 경기, 네네. 대학 수학은 감독으로서 바라보는 경기, 이렇게 좀 비유를 재밌게 또 해주셔서 또 이해가 또 저도 새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네. 네네네. 저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선수들도 감독 무시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있죠, 실력이 있죠. 너무 뛰어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내가 문제 좀 치는데 맞아요. 내가 선생님보다 수학 잘하는 거 아니야? 약간 맞아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죠. 선수가 느끼는 감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 선생님이 이런 관점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신 거구나라고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단적으로 기억나는 거 그냥 막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도 수학 문제 풀어주다가 이런 때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면서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기서 막 계산이 막히지?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니들이 나보다 문제 더 잘 푼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왜 자기가 낫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너무 오만한 생각이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은 문제를 구조를 전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막 이랬구나.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문제 푸는 거에 숙달이 돼 있었을 뿐이지. 선생님 이제 숙달이 돼 있죠. 네, 약간 그런 점에서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선수 시절에는 감독 무시했던 선수였다. 저도. 근데 대학에서 수학 공부하시면서 또 혹시 또 다른 느낀 점이나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거는 제가 일단 수학을 못한다고 뭐 자각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금도 생각나요. 2학년 때 정수론 수업이었고, 뭐 특정 대학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서울대 수학과에 보통 이제 와 있는 애들은 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괴수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막 그냥 국제 올림피아드 쓸어 담고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지금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거기 와 있는 애들은 다 그 수학을 좀 치는 애들 정도가 아니라 그 수학 좀 치는 애들을 다 두드려 패는 괴물들만 모였는 데잖아요. 수시로 서울대 수학과 오는 애들, 뭐 특기자 전형 이런 걸로. 그래서 뭐 얘들의 이해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교수님도 당연히 그 수준에 맞춰서 수업하시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진짜 딱 첫 차시 오리엔테이션까지만 이해를 하고 따라가요. 보통은 그냥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제가 공부할 시간 자체도 사실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란데, 뭐 머리도 그렇게 특출난 게 아니니까
이제 수업 시간 딱 가면은 사실 칠판에 있는 걸 받아 적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그렇죠. 쓰는 걸.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볼펜으로 그래도 필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딱 손을 들더니 교수님 저기서 화살표 방향 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잠깐 또 생각하시고 너 말이 맞다. 그래서 딱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필기를 한 몇 줄을 더 지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은 나는 그냥 필사를 하고 있구나.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거를 화이트로, 그 화살표 방향을 지우려고 화이트로 이렇게 찍찍 그으면서 너무 큰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진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려면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나?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진짜 제가 뭐 오만한 얘기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언제나 수학 잘하는 애로 분류되고 애들이 나한테 수학을 물어보고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선생님도 언제나 인정해주는 수준의 수학 실력이라고 생각해 오다가 여기에서 그냥 글자를 받아 적고 있는 멍청이가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너무 박탈감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뭐 지목한 아이가 또 좀 더 뛰어난 아이였기도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당시 그걸 느꼈어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수업의 흐름과 교수님의 사고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또 판서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칠판이 엄청 큰데 그걸 한 바닥 쓰고 또 지우고 한 바닥 쓰고 또 지우고 그걸 몇 번씩 하니까 한 번의 수업에. 그쵸. 그것도 무슨 뭐 연표를 외운다거나 이런 암기할 내용들을 칠판에 적어놓고 나중에 가서 암기하면 되는 그런 류의 필기가 아니잖아요. 그 하면은 이제 뭐 정리 1.1 막 이렇게 딱 적은 다음에 얘는 뭐다 하면서 이거를 설명하잖아요. 논리 구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뭐는 뭐다 하면은 이제 그거 적으면서 이해하고 이런 건데 이제 앞에서 끌어다 썼던 거 뒤에서 막 그러니까 뭐 정리 1.2에 의해서 얘는 자명하고 막 이러면서 막 칠판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미 앞에서부터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뒤에는 왜 그런지도 몰라. 근데 그냥 적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대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봐도 사실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노트만 그냥 채워버린 그런 거죠. 그래서 수업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수는 하셨네요? 꾸역꾸역 선생님 그냥 시험을 그냥 결시만 안 하고 쳤습니다. 그래서 이수는 꾸역꾸역 했고요.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대학 수학에 대해서는 1학년 수학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적분학 정도? 그것도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이게 그 소리였어? 하면서 좀 깨닫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지 뒤에 학년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내용으로 가면 갈수록 뭐 연습 문제 풀어볼 기회도 없고 연습 문제 봐도 사실 못 풀고 그게 반복되면서 그냥 제가 수강한 제목만 외우고 있다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또 수학이랑 체육에 대해서 같이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시는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느끼기에 수학과 체육의 공통점 그리고 혹은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수학이랑 체육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다른 느낌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도 어떻게 그 두 가지를 전공할 생각을 했냐 내지는 어떻게 전공을 했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뭐 제가 느낄 때도 접점이 막 딱히 엄청 있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까 선수하고 감독에 비유했던 거랑 조금 느낌이 비슷한데 둘 다 피지컬적인 부분과 뇌지컬적인 부분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실력이라는 걸 구성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영역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지만 뭐 특히나 눈에 보이는 어떤 실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크게 피지컬과 뇌지컬이라는 두 가지가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몸으로 바로 따라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거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손에 숙달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반대로 이걸 손에만 익힌다고 해서 이게 내 다음 도약을 이루지는 못하는 이런 어떤 두 개의 축이 명확하게 있다는 부분이 좀 비슷한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그 학문 내부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야 뭐 너무 많이 다르니까 제가 생각해본 차이점은 선입견, 사회 구조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체육은 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학문적인 수준보다 남들이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반대고. 네 수학은 반대로 이 가지고 있는 학문 구조에 별거 대해서 아닌데.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엄청 높여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수학 했다 그러면 와 개짜 이상한 사람. 근데 사실은 뭐 그냥 똑같은 학문이죠, 뭐. 학문의 하나 정도 막상 그 들여다 보다 보면 이렇게 쌓아 올려가다 보면은 구조는 비슷한데 체육은 반대로 좀 다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뜯어보면 그 안에 되게 디테일한 게 되게 많은데 물론 이제 좀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볼 때 체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봤을 때 남들이 쉽게 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풀이 커지고 체육인이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이 학문이 발전한다라고도 좀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보다 좀 높여본다, 낮춰본다 이런 차이점이 그러니까 있다. 학생을 지도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죠, 소위.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크게 느끼고 어려울 거다. 네. 그리고 자신감 이런 측면에서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네. 대체로 부정적이니까. 그쵸.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이 사전에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낭만, 목사님 설교 네네. 이거 혹시 이 키워드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는 뭐 이게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수학과 체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 네네. 일단 낭만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저번 주 설교 때 목사님이 이 낭만 이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하는 걸 낭만이다라고 자기는 정의하고 싶다 얘기를 하셨던 게 와닿았어요. 되게 왜냐면 제가 지금도 뭐 요즘 조금 손 놓았는데 작년에 이제 3학년 애들 자습 많이 들어가고 수능 전에 자습할 때도 그렇고 시간이 나면 제가 수학 공부를 다시 하거든요. 근데 뭐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유가 있다면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실패했던 그 기억을 메꾸고 싶어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대학 수학을 잘 알지 못하고 졸업은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 수학이라는 걸 좀 더 이해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고, 뭐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볼 차러도 많이 다니거든요. 밤에 이제 풋살장 같은 데도 찾아다니고 주말에 조기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이루거나 축구 선수가 되려고 축구를 하는 건 아닌 이제 그냥 그야말로 이제 체육이든 수학이든 제가 취미로서 계속 도전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만하잖아요. 특히 뭐 체육이야 재밌어서 한다고 해줄 수 있지만 수학이 재밌어라고 말하면 일단 이상하게 보고 그걸 왜 굳이 하느냐. 근데 그게 저한테는 낭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낭만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많이 설명이 됐다라는 저 스스로 납득이 됐다. 아 그래 이게 낭만이지. 인생에 그런 낭만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게 삶에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일 아닐까? 남들한테 그전에는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 해명해야 되는 좀 강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물어보면 왜 해? 그러면 그냥 뚱뚱그려 얘기하면 재밌어서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다. 그게 재밌어요? 하고 딱 끝나버리지만 사실 저는 저에 대해서 너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못다 이뤘던 꿈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첫사랑에 대한 어떤 아련한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그냥 당장의 수학을 손대다 보면 이해되는 순간에 이제 느껴지는 그런 재미, 자유로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걸 뭔가 한마디로 설명하긴 뭐하니까 그냥 재밌어서 해요 이러지만 그게 낭만입니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네 그런 표현을 좀 썼었어요. 네. 재밌어서요 보다 그냥 이게 낭만이잖아요. 이게 조금 더 뭔가 좀 와닿는 느낌이네요. 네. 아무튼 또 목사님 설교가 또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저 너무 힐링이었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되게 과감한 선택을 고등학교 때 마지막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거 저도 사실 막상 안 돌아가 봤으니까 모르는 일이지만 돌아갈 일도 없지만 네, 근데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얼떨결에 내가 체육 선생님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사실 수학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10번 중에 10번 다시 선택해도 그냥 체육 선생님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교직이라는 것에 마음을 둔 게 제가 대학 이후 좀 20살 넘어서 원래도 좀 선생님에 대한 상상은 많이 했었지만 교직이라는 게 나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20살 이후고 지금 이 마음을 가진 이후로는 교직 외에 다른 좀 직업군에 대한 미련은 좀 많이 없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 과목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열이면 열 체육 선생님 할 것 음. 같거든요. 지금도 너무 만족하고 있고. 왜냐면 수학 선생님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체육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너무 커요. 왜냐면 뭐 많은 걸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아이들이 일단 수업 시간에 안 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만만하게 본다도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체육 쉽게 생각하고 해야 제가 준비한 것도 해주지.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늘 좀 재밌는 거 준비해 왔어 해도 그 재밌는 거가 수학인 순간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모든 과목 선생님 그러겠지만 나는 이게 좋아서 애들한테 이 재밌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했는데 애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업 현장에 온다? 재앙이죠 사실은. 근데 체육 선생님으로서는 그게 너무 큰 메리트라 뭐 열이면 열 체육 선생님 다시 할 것 같다. 교직이라는 전제 하에는. 네. 선생님 너무 또 어떻게 보면 또 감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수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선생님의 체육 또 스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상 마칠게요. 안녕.